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에 특검 논란 더욱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나 언급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입장입니다만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 가짜 뉴스라면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차 못했던 사안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바쁘시죠 요새? 네, 바쁩니다. 롯텐더홀에 의원들이 무슨 이렇게 농성 비슷한 걸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의원들이 좀 야성이 살아났고요. 롯텐더홀에 100여 명이 네. 넘는 의원들이 순번을 짜서 예. 농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네. 그리고 허위 경력,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후원 이거 수사해라. 그리고 밝혀내라. 이렇게 해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번 정해놓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번들을 정해놓고요. 아. 그날 의원들이 같이 모이고 예. 그리고 밤 새워 이야기도 하고 아하. 밤에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같이 모이니까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할 겨를 없을 정도로 자기 일에 바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현 상황을 체크하고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자리. 그리고 범죄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게 롯텐더홀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1심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에 네. 특검 추진 동력은 좀 붙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좀 가열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겁니까? 사실은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 막 실시간으로 흘리잖아요. 예.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흘리고 바로바로 반박해내고 막 이러는데 이 내용은 모르게 있었던 거죠. 아하. 예, 그러고 있다가 재판이 있으면서 재판요? 하나씩 드러나게 됐고 저도 그 재판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 김건희 여사가 계속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게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이 주식 증권회사하고 이 전화라든지 예. 전화 주문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과정이 녹취가 법적으로 되어 있게 된 거예요. 이 녹취가 나오기 시작한 녹취도 거죠. 있고 그렇죠. 예. 녹취도 있고 계좌도 있고 또 뭐 그쪽을 압수수색했더니 파일명 아하. 김건희 예. 이게 초기 수사할 때 파일명 김건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수해서 들어와서 구속되게 예. 되면서 이게 더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 네. 쪽은 공소시효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를 좀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다. 누가 이거 그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실에서요. 대통령실이요? 특히 네. 이거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때 네.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반박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 여사 개인 일대 네. 사적으로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죠. 그 집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하고 딸이 같이 합니다. 여기에 판결문에 엄마하고 딸의 이름이 37번 김건희 여사 이름은 37번 예. 그리고 최은순이라고 하는 엄마 이름은 27번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랬는데 이거를 뻔히 판결문에 나왔고 저는 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수사해야 왜냐하면 된다. 검찰이 수사한 게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확실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왜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죠? 왜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죠? 대통령실이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하. 대통령실은 그런 걸 반박해서는 안 된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건데 왜 대통령실이 반박하는지 그리고 최은순 장모 관련한 건데 왜 대통령실이 반박하는지 묻고 싶고요.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라고 민주당 시절 법무부 장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대통령실은. 그럼 반박해서도 안 되지만 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네. 검찰총장은 그 사건을 지휘하지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거 개입하면 안 돼라고 수사 지휘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을 빵빵빵빵 터뜨려가지고 네. 아들 뭐 병 군대 관련해서요. 예,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막 공격해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들은 이것을 지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건 개별로 보고받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 정황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검찰총장은 지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이것과 딱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동훈 당시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에 뵈는 게 없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런 만큼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수사된 것 같은데 어떻든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김건희 여사 쪽을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최은순 여사가 또 씨가 관련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자, 근데 이제 대통령실 쪽이 반박을 한 번 더 얘기를 예.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매도를 유도당했다. 또 계좌 활용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유도를 당했고 계좌 활용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 이거 모든 언론이 이야기됩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엄청난 범죄. 아니 주가 조작 뭐 근처나 가보셨습니까? 평범한 사람 해보지도 않는데요. 못합니다 저는. 네. 예, 그 녹취에 못하시죠.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녹취에 그렇게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인은요. 신한증권하고 5월 정도에 모든 걸 끊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해만 보고. 네. 근데 6월 16일 제가 날짜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6월 16일. 그것도 재판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아는 거죠. 6월 16일에 김건희 여사 녹취가 나옵니다. 요 거래는요. 이정필 그 주가 조작 선수예요. 네, 이 씨. 이정필 이모 씨 뭐 이렇게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하고 나 이외에는 거래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당하고 이용 뭐 이런 얘기가 나 말고는 하지 마세요. 아하, 이렇게 예.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그 김건희 그 여사의 엄마가 그런 얘기합니다. 최은순 씨. 내 거 싹 다 팔아. 음흠. 다 팔아요? 이거 회장이 딜을 하려고 그러나 봐. 네. 왜 그거 있지? 가격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딱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래서 싹 다 팔고 좋은 사람들한테 팔게 해서 이득을 주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엿먹이려고 그런 거 하는 건가 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서로 내용 벌써 다 주고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싹 다 팔으라 해서 딱 팔았는데 그걸 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걸 누가 사는지 아세요? 본인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사요. 이게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죠. 통정매매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팔고 그거를 이쪽에서 사고. 네. 그러니까 가격 정해서 팔고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내용이 통정매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 이렇다면 근데 이제 이 주가 조작 그 기간은 보면 네. 한 2년 정도 되는데 네.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는 한 며칠 안 된다. 네. 한 3일 정도 개입됐기 아니 때문에 개입 안 했다고 그러면서 3일 정도 개입했다는 얘기 또 뭡니까?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아니 왜 부분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나서시죠? 아. 대통령실이 변호사 나서시죠. 변호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네. 3일 뭐 그 내용 안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모 씨하고 이정필 씨 주가 조작 선수 나하고만 거래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주가 조작 선수가 이제 2단계에 또 나옵니다. 지금 빨리 그
3,300인가 네. 때려주셈이라고 합니다. 주셈. 때려주셈. 네, 문자 그래서 메시지죠. 7초, 예, 예. 네, 7초 후에 그 김건희 여사 그것으로 나가서 다 그것을 때려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공모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아니 그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갔고 저희야 이제 이게 뭐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사해야지 되는 수사를 거예요. 해야 된다. 예, 거기서 이제 검사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계좌 좀 내놓으라고 하세요. 계좌 이런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기본이 계좌 추적 아닙니까?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기본 계좌 추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압수수색 그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또 40군데 압수수색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지인들이 그렇게 그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숨기려고 했고 수사를 숨기고 숨겼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하. 특검이 필요한 자, 특검 아주 얘기를 이유이죠. 좀 해보면 예. 결국 지금 김건희 특검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또 특검 같이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정의당이 지금 좀 김건희 특검보다는 대장동 특검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김건희 특검보다는 예. 먼저 대장동 특검 하자 네네. 이런 거라서요. 예. 그 정의당이 먼저 대장동 특검 하자라고 한 거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특검 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다 털어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검찰 쪽하고도 통화를 좀 했어요. 알아도 봤는데 대장동 특검에 자신 없어 합니다. 자신 없어 하고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국정감사 다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완패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장동 특검 가야 된다고 정의당도 얘기했으니 뭐 좀 늦은 감 있지만 대장동 특검 가는 것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가고 그럼 김건희 특검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더 보면 되는 거죠. 네, 정의당이. 보고 예. 이 내용이 되게 심각하구나. 대통령실이 부채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거 뭐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요. 대통령실이 나서 부채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주가 조작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끼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발언했던 네. 내용들 모두 다 특검 가는데 정의당이 함께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먼저 받고 나중에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예. 국민 여러분 특검을 하려면요.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예.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하겠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국민의 민심에 따라 가능합니다. 아하.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박근혜 특검을 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갈 일. 박근혜 특검으로 박근혜를 탈탈 털어서 감옥에 넣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고요. 그때 검사가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고요. 박영수 특검. 그 특검 밑에 있어서 검사 역할, 특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특검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수사실장. 그런데 사람들은 예.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특검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팩트가 확실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받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였다라고 하는 말 지적해 두고요. 네. 이 특검은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받지 않는다면 신속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으면 본회의로 네. 바로 특검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5분의 3이 필요하잖아요. 예, 5분의 3이 필요하고 그 상정해서 법사위로 보냅니다. 그럴 때 180일이 지나야 그렇죠. 다시 본회의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60일이 지나야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180일 더하기 60일 그럼 약 6개월입니다. 네. 180일 아니 8개월이죠. 시간 꽤 많이 걸리겠죠. 그럼요. 그럼 예. 지금 만약에 그 5분의 3이 찬성한다고 해도 8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0월, 11월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네. 없어서 조금 더 빨리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는 김에 특검을 같이 올려야
이 그 대장동 네. 특검도 되고요.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도 있지만 네. 그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만들어낼 때 부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조우영이라고 하는 같이 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이죠. 그 그것이 부정 대출을 했는데요.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그리고 그때 검사가 윤석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서 지금 특검 얘기를 좀 하니까 정의당 부분에서 정의당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네.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네.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사실은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 약 300번 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압수수색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 불러들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과거에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탈탈 털다가 네. 안 나오고 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그쪽에서 걱정 좀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의당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봐야 된다. 예, 정의당도 이런 내용을 다 털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렇다면 이게 과거에서부터 정적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의당이 살펴보길 바라고 네. 저희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당 생각합니다. 안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30표 정도가 예를 예. 들어서 그것을 이탈표가 나오면 예. 이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론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약간 왜곡된 형태의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169명이잖아요. 저희 예. 당이. 거기에 이제 무소속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면 그런 정도 이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가결된다면, 예, 네. 된다면 이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이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뭐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게 털었는데 말이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참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잘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검찰이 하는 건 너무해.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처럼 당론 채택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론 채택 이야기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 체포동의안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좀 또 논란이 됐던 정성호 의원이 이제 김용 또 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이렇게 접견하는 과정에서 네. 뭐 회유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교도가. 회유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까? 뭐 일단은 얘기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어차피 된다 네, 이런 네. 내용이 있었다. 아니 네. 이렇게 잘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게 뭐가 특별한 거죠? 저는 뭐 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아니 더 중요한 건 거기서 그 발언한 게 왜 그게 그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왔는지 네. 이거 저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생각하거든요. 밖으로 나온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요. 교도관이 그걸 적었는 건데 이게 네. 밖으로 변호사랑 뭐 얘기하는 게 나왔다는데. 저희가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리고 수도 없이 그쪽 관련한 일들을 변호사 접견한 거 자료 줘. 그럼 나옵니까? 안 줍니다. 아하. 지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는지 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안 해? 라고 하면서 자료 줘.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접견한 내용이 나왔다? 이건 도대체 뭐죠?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요. 국기문란입니다. 이런 게. 문란이다. 그 정도다. 예, 그런 게 문란이고요. 음흠. 그리고 또 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의원 아니면 네. 일반 의원들이 많이 얘기해요. 저는 밖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당하고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 이재명, 김대중보다 더 클 것 그런 같은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예. 얘기를 일반인들이 합니다. 합니까? 예. 제가 어제는 식당에 갔는데요. 네. 식당에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의원님
아니 대통령이 왜 저러십니까? 국민 좀 살피라고 하세요. 제가 해도 대통령보다 잘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네. 이런 얘기 민심 들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회유성 발언 그게 어떻게 회유성 발언인지 다시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범죄 행위는 수사해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